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뭔가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 의원께서는 지금 30년 넘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다 이렇게 할 만한데 사실 이 주초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게 루비니 교수, 닥터 둠이라고 하는 루비니 교수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렸는데 초거대 위협이라고 해서 이거 복합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분위기는 또 그런 징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올해 뭐 작년 말부터죠.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글로벌 경기, 특히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 가느냐 안 가느냐에서 키 변수 자체가 지금 이제 신용 위기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면 가장 중심이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연초에 조금 이제 그것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를 예. 좀 보이다가 어제 미국의 뭐 적다면 적고 뭐 지방은행들 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예. 뭐 실버게이트라든지 또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되겠죠. 그 두 은행의 어떤 청산 내지는 증자 소식이 사실은 들리는 부분 자체는 결국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어떤 신용 위기의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우려를 좀 증폭시킨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딱 하기 전에 뭐 트리거가 됐던 것들이 미국의 이제 모기지 관련 이제 회사들 자체가 이제 네. 파산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단초가 되면서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최근 이제 미국 은행들의 이러한 부실 자체가 한편에서 보면 이제 가상화폐라는 쪽에서의 좀 버블 비슷한 것들이 이제 꺼지는 효과 하나, 또 한 가지는 이제 SV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벤처 투자하는 쪽에서의 대출 자체 뭐 부실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미국 은행으로 들어왔던 그 낮은 금리로, 그러니까 뭐 예서 팬데믹 당시에 뭐 한 1%, 뭐 2% 내에 들어왔던 예금자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그걸 빼서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렇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뭔가 조금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이제 연준이 좀 기름을 부은 것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증폭시키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했죠. 채권 가격 자체가 이제 손실을 보면서 은행들 자체가 이제 보유 자산의 어떤 손실이 커졌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뭐 실버게이트라든지 SV만으로 그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약간 좀 과거에 우리가 위기를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호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은 지금 물가와 고용 지표를 기다리는 아주 전형적인 관망 장세인데 2월 고용 보고서 발표 직전에 나오는 그 ADP죠. 민간 고용 정보 업체인데 여기 민간 기업 일자리 관련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이 좀 어떤지 자세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일단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고요. 당초 한 20만 5천 건 정도가 나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24만 건 정도가 나왔으니까 여전히 뭐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좀 증명을 해준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날 이제 나왔던 구인 구직 건수가 있습니다. 물론 1월 달 거긴 하지만 1월 달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구직 광고가 많냐, 또 이제 구인하는 사람이 많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뭐 구직을 원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찾는 건수 자체가 뭐 1,000만 건 이상 많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시장에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고용 시장이 여전히 뭐 연준이 강조하듯이 핫하다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은 여전히 인력 공급보다는 인력 수요가 많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인력 과부족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 1월달 뭐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저하고 이제 접객,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업종이 되겠죠. 그것이 뭐 우리가 다시 위드 코로나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정상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여하튼 미국의 그 서비스 지출 자체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뭐 왜 이렇게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는 거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인구 사이클과 저는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이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뭐 재화보다는 아무래도 의료 케어 서비스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여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쪽에서 어떤 수요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많아진 것들이 레저 접객업 쪽에 인력 부족을 사실은 심화시키는 것 같고요. 뭐
더불어서 이제 교육과 의료 부분의 일자리도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좀 제조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실은 금리라든지 원자재 가격을 생각하고 경기 둔화를 생각하면 과거에는 이제 제조업에서 사실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좀 해고를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하튼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바이오 아메리카 정책, 그러니까 뭐 인프라 투자 지출을 확대라든지 또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러한 쪽에서의 투자 동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 제조업 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를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 아메리카는 뭐 지금 바이든 정부뿐이 아니고 그 전에 트럼프 정부, 심지어는 오바마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중국하고의 갈등 빚으면서 바이오 아메리카로 아주 급선회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이 인력 부족 현상, 이거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그 강한 고용이 경기 침체의 폭을 낮추는, 그러니까 얕은 경기 침체 또는 경기 침체를 막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 않을까요? 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게 그나마 사실은 저희가 뭐 로랜딩 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것 같고요. 이제 고용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견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뭐 여하튼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실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고, 뭐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그 은행들의 어떤 그 위기 뭐 이러한 것들이 가계 쪽으로 아직은 커지지 않는 부분도,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랐으면 당연히 가계 부채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될 텐데, 지금 이러한 고금리 자체를 가계가 버틸 수 있는 힘 자체도 뭐 부채를 줄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고용 시장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갚을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좀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견조한 고용 그리고 안 잡히는 물가 사이에서 연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자, 2월 고용 보고서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CPI와 함께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뭐 지금 나온 그 뭐 선행적인 어떤 고용 지표만 보게 되면 2월달 고용 지표도 뭐 지금 시장이 한 20만 건 초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무난히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 지표라는 게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뭐 1월달에도 사실은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나온 것도 뭐 계절 조정이니 뭐 이러한 또 기술적인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서 저희가 장담은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 뭐 ADP 고용이라든지 또 신규, 그러니까 매주 발표되는 실업 청구 건수 추이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고용 시장 내에 큰 흔들림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0만 건 초반 시장의 예상치가 이제 준에서 나올 거로 좀 보고 있는데, 관건은 과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연준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거냐, 이 부분이 하나 좀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엊그저께 있었죠. 그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에게 아주 돌직구처럼 금리 인상 중단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말해라 뭐 이런 질문까지 있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중앙은행 총재는 두루뭉술 넘어가지 않습니까? 3월 FOMC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건 뭐 월가의 컨센서스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듯이 경제 지표 나오는 거에 달려 있다라는 좀 두리뭉실한 얘기를 했고, 또 실제 오늘 나올 이제 뭐 말씀드린 고용 지표, 또 다음 주에 나올 그 소비자 물가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50bp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뭐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미국의 지금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 이것이 부각됐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변수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무작정 물가만 보면서 사실 금리를 올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가 하나만을 잡기 위해서 빅스텝을 갔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재앙, 그러니까 과잉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저께 상황에서 조금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CME에서 보게 되는 이제 3월달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 확률을 보게 되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떨어진 거는 시장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어저께 미국의 국채 금리, 또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미국 국채 떨어지고 있는 요인 자체도 아마 그러한 우려를 사실은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물가 고용 못지않게 금융 안정도 상당히 중요한 목표로 돼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상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이 물가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서 6%까지 가고 그 상태로 계속 장기간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리 자체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근데 6%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반신반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가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그것이 이제 뭐 경기 침체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금융 불안이 금융 위기 뭐 이러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이벤트 자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결국 2분기에 물가 둔화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6%대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또 다만 그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을 견뎌야 하는 시장 참가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박상은 의원께서는 이제 재밌는 제목의 레포트를 내셨어요. 고도를 기다리는 금융시장.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사멜 베케트의 그 표현을 쓰셨는데 고도가 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고도라는 것이 금리 인상 종료를 가르치는 그렇죠. 예. 건가요? 그러니까 고도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그 오지 않는 어떤 인물 또 희망을 사실은 해서 뭐 일종의 희망 고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사실은 희망 고문에 어떻게 보면 지쳐 있다라는 저도 사실은 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요새 지쳐 있는 부분들인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금 뭐 미국의 물가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2분기에 조금 물가 둔화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 자체는 일단 지금 미국의 물가의 큰 흐름을 자구하고 있는 임대료 자체가 일단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는 이 시차 문제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미국 그 뉴욕 연준에서 발표되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 지수 올라가면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거고 이제 떨어지면 이제 공급망 차질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물가 압력이 둔화가 되는데 이게 2월달에 마이너스로 전환돼 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게 2019년 중반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을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완화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시그널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희망을 좀 갖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2분기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고도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섞인 다시 한번 희망 고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고도는 언제 올까요? 저는 뭐 늦어도 6월까지는 보고, 그러니까 5월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월 FOMC의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은 일단 뭐 6월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실은 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유럽이나 이머징 금융시장은 나름 그래도 선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에 어떤 특이점 같은 것이 보입니까? 예, 뭐 최근에 뭐 달러가 다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또 어저께도 뭐 신용 위기 어떤 리스크 자체가 불거졌지만 달러는 사실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자금들 자체가 아직은 안전자산, 뭐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거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하튼 유럽의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1월, 2월 계속해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유럽 증시는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의 사상 최고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중국도 사실은 뭐 주식 시장과는 별개로 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또 자금 자체는 조금 뭐 위험 자산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한 가지 제가 뭐 여기도 와서도 제가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최근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너무 지금 정치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 지금 뭐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 이것은 사실은 리오프닝 효과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러한 것들이 조금 변수로 좀 남아
있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고도를 기다리며 그야말로 기다림의 장세로 보이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요? 예, 지금은 뭐 연초에 사실은 뭐 저도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고 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장이 좀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조정의 흐름을 좀 맞고 있는데요. 결국 모든 핵심은 두 가지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횡보일 거고요. 그 금리 인상 횡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3월 FOMC를 저희가 지나야 사실은 뚜렷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뭐 여기서 뭐 선제적으로 뭘 한다라는 부분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그 FOMC 결과 이후에 미국의 금리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인데 분명히 중국의 경기 반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리오프닝 효과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어떤 제조업 수출 경기에 과연 어떠한 정도의 수혜를 미칠 건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따져보면서 뭐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닥친 경제 지표 발표나 미국의 FOMC 뭐 이런데 워낙 이렇게 이제 시선을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큰 거를 놓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저는 막연하게 듭니다. 예. 예,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